환영합니다. 아인포노미는 모토로라의 시그니처이며 오늘은 이 기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상단에서 아래로 한번 쓸어내리고 다시 한번 더 쓸어내리면 표시되는 토글 목록이 확장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면 녹화기를 찾아야 합니다. 화면 녹화기는 페이지 중 하나에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이 토글이 어떤 페이지에서도 보인다면 아래쪽에 있는 이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아래에서 찾으세요. 즉 모든 토글이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초기 목록에 추가되어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추가하려면 해당 토글을 길게 누르면 여기 텍스트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동할 수 있고 텍스트 위로 드래그해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이제 이 토글이 어느 한 페이지에 추가되어 있을 것입니다. 페이지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화면 녹화 토글을 볼 수 있으면 탭하거나 길게 누를 수 있는데 먼저 길게 누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바타 크기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건 실제로 셀카입니다. 그래서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도 추가할 수 있고 이 옵션은 화면에 실제로 얼마나 크게 표시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이 기능은 꼭 활성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해상도는 1080p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값인 것 같아요. 만약 아니라면 이걸로 변경하는 걸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기기에서는 실제로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보통은 720p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본 상태는 무시하고 1080으로 설정하세요. 이제는 2010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프레임 레이트가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도 변경하는 걸 추천합니다. 30프레임은 여러모로 봤을 때 콘솔 제조사들이 몇 년 전 여러분에게 믿게 하려 했던 것과 달리 시네마틱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그들 스스로도 이제는 고주 사유를 선호하면서 그 논리를 버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로 60을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다이내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60을 넘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녹화되는 콘텐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유튜브용 영상 같은 걸 녹화할 목적이라면 다이내믹으로 설정해서 120프레임까지 올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120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 레이트로 녹화된 모든 영상은 자동으로 다시 6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60으로 설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기에서 차지하는 용량도 조금 덜어줄 수 있을 거예요. 비트레이트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은 없어서 사실상 편집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옵션을 변경하면 비트레이트도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라면 30에서 60으로 올리면 저장 공간이 실제로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60에서 120으로 올려도 역시 저장 공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 아래에는 녹화 시간 제한이 있어서 녹화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녹화가 중지됩니다. 그리고 파일 크기 제한도 있어서 원하는 파일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고 최대 1GB까지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상 크기로 보면은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터치 포인트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손가락이 화면을 누른 위치에 반투명한 회색점을 기록해줍니다. 녹화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이 기능은 켜두겠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으니 이 창을 닫으면 됩니다. 여기서 따로 저장할 것은 없고 다시 한번 어려운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옵션이 나타나는데 오디오 녹음, 음소거, 시스템 소리, 마이크 또는 둘 다 녹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둘 다 녹음할 계획이라면 이어폰이나 헤드폰 등 어떤 형태든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고 있다면 기술적으로 볼륨을 줄이거나 휴대폰에서 완전히 음소거해도 소리는 여전히 녹음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고 있다면 먼저 내부적으로 녹음이 됩니다. 즉 기기에서 음악을 재생하고 있다면 실제 스피커가 없어도 내부적으로 녹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게 되면 마이크를 녹음하려고 할 때, 즉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인데 그때 그 음악도 함께 녹음됩니다. 스피커를 통해 두 번째로 소리가 나오게 되면 원치 않는 에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계속 음소거 상태로 둘게요. 다음으로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셀피를 찍는 용도였어요. 조절할 수 있는 작은 원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기능을 끌 거예요.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터치 포인트가 있는데 어차피 설정에서 마지막 옵션이었죠. 그래서 이제 녹화를 시작할 건데 여전히 3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알림과 함께 녹화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기기에 의해 녹화될 거예요. 이제 화면 위에 제 손을 천천히 움직여서 그게 녹화에 잘 보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니까 실제로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대부분의 기기에서 볼 수 있는 불필요한 블로트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좋네요. 어쨌든 뭔가 하나 열어볼게요. 그냥 시계 앱이라도 열죠. 뭐든 상관없어요. 자, 이제 녹화가 끝나면 여기 이 네모 버튼을 눌러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녹화된 영상이 자동으로 사진 앱에 저장됩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앱들 중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화면 녹화가 안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사진 탭 어딘가에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 화면 녹화가 안 보이거나 혹은 예전에 오래된 화면 녹화를 찾으려고 한다면 컬렉션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에서 찾아야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이 모든 걸 엉뚱한 방향으로 정렬해 놔서 좀 지저분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우에는 화면 녹화 파일이 여러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스크린샷 폴더일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비디오 폴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구글 계정 설정 때문에 모든 화면 녹화가 어디더라 카메라가 아니라 여기 있네요. 바로 여기 스크린 레코더 폴더에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화면 녹화 파일만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앨범을 여기 어딘가에서 그냥 평소처럼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크린샷 폴더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비어 있는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녹화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알 수 있겠네요. 비트레이트가 그다지 좋지 않고 더 안 좋은 점은 이게 시그니처 디바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트레이트가 낮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있을 때 화면이 약간 픽셀화되어 보이고 특히 이 배경 화면이 움직일 때 그 점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움직일 때 점들이 초점이 맞았다가 흐려졌다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 스크린 레코더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다른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스크린 레코더는 특정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다른 앱 위에 그리기 같은 기능인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의 기능 중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스크린 레코더나 스크린샷이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실제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접근 권한을 제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주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거의 항상 은행 앱에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에 악성 코드가 있어서 사용자가 어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지 등을 보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은행에 접속하기 위해 핀 번호를 입력할 때 당연히 이런 상황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큰 취약점이 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입력하는 동안 화면을 그대로 녹화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 직접 로그인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은행 앱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지만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다른 별로 좋지 않은 앱들도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이 차단된 애플리케이션을 녹화하려고 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열었을 때 보게 되는 것은 예를 들어 그게 시계 앱이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은 뭘까요?
실제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완전히 검은 화면만 보이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비슷한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바로 열리긴 하지만 여기 로고도 없고 그냥 검은 화면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앱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터치 입력조차도 볼 수 없어요. 제가 여기저기 눌러보고 뭔가를 해봐도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이런 엉망인 애플리케이션들이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넷플릭스 계정이 없고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 약관이나 서비스에 동의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기기에는 사실 이게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설치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기업이 이렇게 대놓고 여러분의 기기 접근 권한을 남용해서 기기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열었다고 해서 앱이 마음대로 언제든지 제 화면 녹화기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저는 이용 약관이나 서비스에 동의한 적도 없고 계정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권한은 저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재산권과 직접 구매한 휴대폰 사용 권한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기기를 제공했다면 차단해도 됩니다. 전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인 만큼 전 그런 걸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대안들을 소개할게요. 쓸데없는 거 대신 쓸 수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요. 만약 넷플릭스가 스포티파이처럼 개인정보를 이유로 차단하려 한다면 웃기게도 스포티파이도 그랬거든요. 원래 스포티파이는 해적판을 통해서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던 곳인데 이제는 오히려 누군가가 그들의 소중한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해서 아카이브 형태로 따로 만들어버린 상황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그렇게까지 징징거릴 일인가요? 이제 이 부분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Pstream, 먼 에브웨이, 제가 오타를 냈을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플러그인을 설치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플러그인은 동영상이나 영화를 가져오는 저장소를 더 잘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우리가 기대하는 거의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작품들도 있고 그린랜드, 주토피아 등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연초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TV 프로그램으로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들에 딱 맞는 기능이죠. 또 다른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름이 좀 별로긴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네요. 이건 좀 별로인 팝업이 뜨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컨텐츠든 바로 열어서 볼 수 있고 전체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1080p나 4K 해상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컨텐츠가 이런 해상도를 지원한다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팔 필요도 없고 데이터에 접근만 가능하다면 4K 영상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 같은 걸 대체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리벤스드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색해서 찾아보면 됩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유튜브도 포함됩니다. 리벤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앱은 실제로 광고를 차단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기능이죠. 이런 비즈니스에는 좀 역효과일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정말 환상적이고 진짜 강력하게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유튜브를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음악의 경우 당연히 리벤지 버전의 유튜브 뮤직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쓸만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메트로 리스트입니다. 이 앱은 기본적으로 유튜브 뮤직에서 음악을 불러옵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직접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두면 그걸 불러와서 백그라운드로 재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튜브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독이나 그런 게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작동하며 로그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메트로는 약간 불안정한 면이 있습니다. 가끔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트랙이 그냥 멈춰버릴 때가 있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과 비슷한 다른 앱을 찾아보셔도 되고 어쩌면 더 나은 걸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한동안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몇 가지 숨겨진 팁들도 알려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수익 제한에 걸리지 않길 바랄게요.